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 해킹 경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금융 해킹은 사실무근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 해킹 경보 발령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BOA에 지난주 발령한 기술 경보는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의 상세한 분석에 따른 결과라면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그들이 미국과 세계 각국에 가하는 위협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경보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미국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 안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 해킹 경보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재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국과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은 지난달 26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비글보이스가 북한 정권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현금 탈취를 재개하고 있다며 합동 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Cyber-enabled tactics to steal money. North Korean government cyber actors have netted hundreds of millions of US dollars and are likely a major source of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regime. 국무부는 이에 대해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미 정부기관의 기술 경보 발령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30일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범죄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사이버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공동 대처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책동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들은 2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북, 남북 간 조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으며 이날 통화에서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수석대표의 평가와 인식도 함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최근 취임한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미얀 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으며 최 차관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답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북한 정권의 불법 미사일 부품 조달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의 제3국 기업과 해외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까지 개입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망을 이용해서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처음으로 합동 발령한 이번 주의보는 전 세계 산업계를 상대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과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생산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해외 생산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계망에는 북한의 해외 공간이나 무역사무소 내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등 부처합동주의보는 이어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의 수출 문서에서 상표를 잘못 표기해 전문 자재를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 가능한 범용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으로는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 알루미늄, 전구 물질 등 8개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는 물론 제3국의 관련 산업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서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으로는 북한 군수공업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과학원 등 6곳이 명시됐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와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부처합동주의보는 이어 미국은 전자화학, 금속, 금융, 물류 등 관련 업계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시도를 감지하고 좌절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영내와 국제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간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뉴스 지다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안보대화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현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국방차관급 다자간 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국가와 국경을 넘어 안보 전반에 걸친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은 국가 안보와 인류의 생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줬다고 진단했습니다. 군 의료 분야에서 40년간 근무해온 토마스 컬리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국제보건센터 주임은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했던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를 사례로 들며 감염병 사태가 군의 전력 유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essons learned from the Roosevelt episode were quickly put into practice when a COVID case was diagnosed aboard another ship the following month. Subsequently, the Navy instituted pre-deployment testing and restriction of movement policies now in common to all the militaries. 컬리슨 주임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최근 일부만 실시된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2단계인 FOC, 즉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훈련을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실시하지 못한 훈련을 내년에 보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you're going to make up what you lose, but that's a decision that needs to be made for each individual exercise. 키슈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여서는 안 되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United States and China should be doing is to set aside their differences and say COVID-19 is my enemy, COVID-19 is your enemy. Let us work together, kill COVID-19, destroy it.
because 7.8 billion people are affected by it.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전략연구소 소장도 이번 사태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e have been touched in 3 months. All the world has been unifi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for the first time of history, everybody on earth, every single country, fear the same thing.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화상 세미나 형식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군사적 개입을 위한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발표한 중국의 국방안보정책 평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조성됐던 북중 간 긴장 관계가 2019년 들어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정 문제와 석탄 불법 수입, 무기 거래 활동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에 강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례 만난 것을 계기로 고위급 군사 외교도 재개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미군 부재를 목표로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면서 미북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과 육상, 해상, 화학방어 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북한의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대북 군사 개입 등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했던 탈북 국군포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2일 한국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국군포로 이모 씨 등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6억 원, 미화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98살의 탈북 국군포로 이모 씨는 6.25 전쟁 참전 후 포로가 돼 51년간 함경북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와 남모 씨, 유모 씨 등도 모두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로 억류돼 탄광 등지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고 송환이 측은 밝혔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의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이번이 2번째로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